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구영의 데일리 틴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자, 내일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징검다리 날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내일 좀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사전투표 하시지 못한 분들은 또 내일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데일리 힌트 중간에 내일 하루 쉬시겠지만 오늘 경계감을 가지고 좀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숨어있는 힌트를 듣고 또 장이 좀 쉬어가더라도 내 주식은, 내 계좌는 올라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속사정, 속속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추륜양님, 우유빛깔 박군영, 등골아빠님, 사랑해요 박군영, 좋습니다. 사랑초님, 부장님, 6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글쎄요, 마감 시황이긴 하지만, 단순한 마감 시황이 아니죠. 그 사이에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고, 섹터 종목들 이야기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면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뭘 사야 될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다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리 시황 그 컨텐츠가 아니죠. 제 방송은 단순하게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저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시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엄청나게 숨어있는 게 많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탁 찍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럴 수는 없지만,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잘 보시면 정확하게 내용들을 집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마감 시간 관련해서 데일리 힌트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7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웹툰과 지역 앞에 해운 리튬, 미용기기, 영상 콘텐츠, 보톡스, 조선, 정유, 드론, 요리기판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중국 관세 협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세 우려가 지속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미국 시장은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트럼프가 본인 SNS에 지난달 이루어진 관세 유예 합의를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의 SNS를 좀 띄워주세요. 네, 요거죠. 자, 트럼프가 좀 열받았을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원의 이 관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좀 열받았을 것 같고 분명히 화가 났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타코 트레이딩. 그 처음에 트럼프는 타코 트레이딩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한 기자가 갑자기 트럼프에 대해서 당신 타코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시장은 당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서 결국 쫄아서 뒤로 물러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세게 내지르면 주가 빠질 때 사서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타코 트레이딩을 알고 있냐 물어봤죠. 쓸데없이 기자가 물어봐가지고 트럼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쓸데없이 물어봐가지고 트럼프가 그 말 듣고 좀 열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치킨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SNS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두 번째 보세요. Totally viol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 유예 합의를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나는 착한 남자, 미스터 나이스 가이 역할은 끝장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히 건드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대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시장에서 바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미스터 나이스 가이 역할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2로 확정됐는데요. 전월과 수준이 유지가 됐고 잠정치 50.8 대비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소프트 데이터가 반등을 주고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조하죠. 그리고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PC인데 다음 지표 좀 올려주세요. 올려드리면 네, 4월 PC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알려드리는 이 표인데요. 다음 도표 좀 띄워주세요. 4월의 근원 PCE 물가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렸습니다. 12월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은 2.5%로 하락을 했고요. 이는 2021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관련된 이슈만 없었다면 파월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영향권에 6월 이후 정도 돼야 한 7월 달에 나오는 6월 지표 정도는 봐야 영향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관세만 빼고 나면 지표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0.12% 상승했고요. 12개월 기준 상승률은 2.1%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9월 기록한 경제 제재 이후에 최저 수준의 근접을 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은 거 말고는 그렇게 악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짜장님께서 화났죠? 난 좀 화났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죠. 예, 트럼프 화났습니다. 트럼프를 긁은 거죠. 자, 코스피는 내일 휴장을 앞두고 뚜렷한 주가 방향성 결정 지율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대선 대기 모드로 오늘 관망세였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올랐죠. 외국인은 현물 순매수 전환했고요. 5월 외국인 코스피 누적 현물 순매수가 9,949억이었고요. 금일 대형주와 전기전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방산, 원자력, 조선, 해운, 음식료, 화장품 상승세가 보였고요. 금융 지주와 보험, 자동차, 조선, 화학업종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몽실님께서 박 부장님 안녕하세요. 실리콘투 말씀하셔서 매수해서 지금 42% 수익 구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시는데 아무튼 뭐 잘 캐치를 하신 거죠. 그때 이후로 실리콘투가 제가 탐방을 갔다 와서 이렇게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눈치채고 매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긴 했어요. 아무튼 긍정적이었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5월 수출이 전년비 1.3%, 수입은 5.3%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죠. 왜냐하면 수입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일평균 수출은 1% 증가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미용과 의료기기 미국향 수출 호조 지속이 됐고요. 홈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화장품 실적 지속 성장 중인 APR이 신고가 냈고요. 오늘 실리콘2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 수준 근접하는 상승폭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방산 같은 경우에 기존의 동유럽, 폴란드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범위가 소유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독일과 플러스 알파 국가 대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럽에서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K배터리 지원을 특히 이제 전고체 관련된 지원이 이야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화장품, 미용기기 등 호수출주라든지 엔터, 그 다음에 웹툰 등의 K컬처가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5월 수출 호조의 강세였고 실리콘2 신고가 목전이고 파마 리서치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YG엔터가 하반기 블랙핑크 컴백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성장세 부각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YG엔터 우호적인 작용이 됐고요. 자, YG엔터의 현재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는 이 블랙핑크의 신보는 거기에 컨센에 안 들어가 있어요. 매출한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블랙핑크 신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어서 만약에 블랙핑크 신보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매출이나 이익 구조의 상향 조정이 추가로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JYP 엔터 상대적으로 1분기가 바닥이었죠. 상대적인 키 맞추기가 분명히 JYP 엔터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SM 그 다음에 YG엔터가 주가들 올라가는 걸 보면 JYP 엔터가 1분기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 측면에서도 지금 JYP 엔터를 봐야 된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여러 뭐 또 트와이스도 오래된 연차의 걸그룹이지만 그 파워가 아직도 힘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와이스의 컴백도 상당히 일정 부분 좋았고 과거에 JYP 엔터를 보면 트와이스 컴백 이후에 주가가 빠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연차의 걸그룹이지만 트와이스의 컴백도 JYP 엔터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뭐 과거의 히스토리가 향후에 똑같이 이루어진다, 절대적이다 볼 수는 없지만 여태껏은 무패, 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의 네이버 웹툰 탑재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또 사실무근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보유량 230개 돌파한 소식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장 초반 외국인들 매수세에 상승하면서 2720선까지 근접을 했었습니다. 거의 올해 시장에서 연초에 제시됐던 2700에서 2750까지 거의 다 왔죠. 그러나 오들면서 상승폭이 좀 반납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장막판에 뭐 강보와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죠. 자, 한편 주말 사이에 발표된 5월 수출 실적이 미국 관세 여파로 약간 전년 대비 감소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반도체 수출이 21.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화장품, 바이오 헬스품 품목별로도 수출 선전하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장초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 주도 섹터로서 후보군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역시 반도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죠. 기존의 주도주, 방산, 조선, 뭐 전력설비, 뭐 기계,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화가 생길 때 하반기 주도 섹터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서는 지금 반도체가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죠. 트럼프 열받았죠. 그래서 중국과도 서로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맞비난을 이어가면서 무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코 트레이드가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반복되고 있는 겁박 그리고 뭐 열받은 어떤 그런 것들 이후에 협상 전략에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절대적인 파급력은 이전과 같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재정 적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박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라든지 뭐 채권 발행 뭐 이런, 그리고 일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은 역시 오늘 금융업종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빅 이벤트 대선을 앞두고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압력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업종 강세였고요. 올 화장품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면서 5월 역대 최대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화장품이 좋았던 것은 유럽 시장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기 때문인데 그건 좀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업종 강세였고요. NC소프트, 아이온2, 넷마블의 7개의 대제, 오리진 등의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게임 업종은 실적 출시가 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르고 신작이 아무리 좋아도 신작 발표되면 빠져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오르고 나오면 빠지고, 근데 거기다가 기대감 대비 못 미치면 급락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열어봐야 돼요. NC소프트, 아이온2 얼마나 잘 나올지 확인해야 되고요. 넷마블의 7개의 대제, 오리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넷마블 쪽에 대한 뭐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꽤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 하회를 하면서 신작 모멘텀 소멸에 따라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 강세였습니다. YG엔터가 하반기 블랙핑크 컴백에 따라 호실적 전망되면서 상승했고요. JYP 엔터, 키맞추기, 그리고 하이브 등의 동반 상승이 나타났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좀 아쉬운 뭐 소식도 들리고 있죠. 오도어 관련해서 뭐 별도로 활동하면 또 상당히 페널티가 받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뉴진스 좀 안타까운 걸그룹 하나가 약간 좀 안타까운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철강업종이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관세 우려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약세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한편 민주당 집권 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 지속 우려가 유입되면서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등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의 탑3는 오락문화, 운송창고, 운송장비 부품이었고요. 업종의 바텀3는 금융과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자, 내일 대선 휴장 후에 신정부 출범이라는 빅 이벤트가 대기되고 있는데요. 신정부 출범은 항상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출 확대가 될 것 같고, 신성장 모색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테마군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본시장 제도 관련된 지주회사 등의 릴레이팅도 금융주를 포함해서 다시 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2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입니다. 2일 오후 한국 시간 11시에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 예정이고요. 관세 충격 단계적 반영하면서 4월 48.7 둔화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협상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5월 지수 반등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쇼트 데이터 반등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오늘 시장 매크로 지표는 말씀을 쭉쭉쭉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네, 커피 한 잔님 불핑 온다. 예, 뭐 기대감 높으신 모양입니다. 블랙핑크 여전히 뭐 국내 지금 걸그룹 가운데서는 상당히 탑티어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탑티어이기 때문에 역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 뭐 그 이름값을 아마 하리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그룹들도 다들 화이팅해서 불핑처럼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그룹도 나오겠죠. 다들 노력하시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모델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추정치를 기존의 2.2%에서 3.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순수출이 2분기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마이너스 6.4%에서 마이너스 0.64%에서 플러스 1.45%로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부분이 이제 중국과의 90일 관세 유예, 유럽과의 뭐 7월 9일까지 유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수출이 마이너스 0.64%에서 플러스 1.45%로 크게 증가시키는 모습이 반영됐고, 반면 개인 소비 지출과 민간 투자는 각각 3.7%에서 3.3%로, 그리고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4%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과 민간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낮추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혼재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뭐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타코 트레이드가 어떻고 나는 치킨 아니고 뭐 막 으름장 놓고 막 열받아서 뭐 발표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관세 관련된 부분은 민감도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이런 위협은 시장이 별로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감세안 중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규정이 포함된 이 899조, 섹션 899라는 겁니다. 이게 조항이 논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 포인트인데, 자, 불공정 세금 땐 보복을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세 있잖아요. 뭐 미국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념으로서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안에 들어가는 이 조항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뭐 국채를 판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달러를 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자금들이 비미국의 뭐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큰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응해서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받은 이자, 배당 소득에 징벌적 과세를 매길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초기에는 기존 법정 세율보다 5%포인트 추가 부과하고 이후에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서 최대 20%포인트까지 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국 들어가고 투자를 합니까? 다 빠져나오죠. 이 조항은 특히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최저 법인세 조항을 활용한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트럼프 감세안에 들어가 있는 이 조항, 섹션 899, 이 조항이 미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나가는 그런 이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트럼프가 말하는 어떤 위협, 관세 위협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항상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다. 관세가 아닌 자본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PA, 이게 아이파라죠. 이 근거로 부과한 관세 효력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도이치뱅크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번 법원 판결이 아니라 현재 미 상원을 통과 중인 원빅 뷰티풀 빌 내에 899조, 섹션 899조이다라고 똑같이 도이치뱅크에서
딱 대놓고 지적을 합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법제화될 경우에는 1984년 재정 적자 감축법과 1966년 외국인 투자세법 이후에 외국인 자본에 대한 미국 내 과세 체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자본시장 무기화의 법제화가 되면서 결국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때문에 쌍둥이 적자에 대한 구조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재 글로벌 실물 장기 자금의 투자자 사이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대통령이 무역 정책의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외국 자본에 대한 과세가 새로운 레버리지 수준을 부상할 수 있다는 시장의 인식은 결코 비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유출,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의 유출을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저와 똑같이 도이치뱅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강재강님, 감독님 자료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시는데요. PD님 혹시 제 원고가 아직 신의 자료실에 안 올라가 있으면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넘어오도록 하죠.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도기 대비 1.3% 감소한 572억 7천만 달러, 79조 2,502억 원,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 3천만 달러, 69조 6,467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만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바이오 헬스, 선박 등 5개 품목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38억 달러로 작년보다 21.2% 증가하면서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핫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바뀌는 구조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후보군 가운데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증설 있습니다. 증설 관련해서 장비 발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마찬가지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두산 테스나 그다음 덕산 이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후공정 소재 그리고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이 급박하게 뛰어올랐죠. 두산 테스나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한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이나 소재들이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종목들이 꽤 보인다는 겁니다. 자, SK증권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빨간색이 25년 5월이고요. 회색이 25년 4월입니다. 디램과 그 다음에 낸드, MCP, SSD, 디램 모듈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25년 2월 자료와 25년 5월 자료의 평가인데 이것도 빨간색, 5월 자료가 지난 2월보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서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20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정도로 시장 예상에 부합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판가가 관세 및 레거시 공급 부족 우려로 올해 3분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DB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일부 올라가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디램과 낸드 가격 고정 가격 추이인데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 3, 4, 5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 2분기에 그 메모리 가격이 빠질 거라고 쓴 리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리포트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리포트 가운데 그런 리포트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PD님 블룸버그 통신은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거 낮춰주시면,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고정가격 주의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DDR4 가격도 올라가죠. DDR4는 중국이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DDR4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DDR4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자, 왜 그런지 삼성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냈는데요. CXMT가 DDR4 조기 생산 종료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이 뭐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5월 27일 CXMT가 26년까지의 DDR4의 단계적인 생산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DDR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 1, 2분기에는 종결,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겠다, 더 이상 생산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마이크론도 1분기 정도의 생산 완료를 마무리했습니다. 1분기까지 마무리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CXMT도 26년까지 DDR4의 단기적인 생산 중단을 통보를 했고요. 같은 날 밤 마이크론이 LPDDR4의 생산 중단을 알렸습니다.
지난 4월에 삼성전자의 중단 선언 이후에 메모리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DDR4의 생산을 포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DDR5로 전환이 되면서 믹스 개선이 돼서 메모리 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가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생산 중단, CXMT의 생산 중단은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자, DDR3에서는 주요 수요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져도 5년 이상 생산을 지속했는데, DDR4에서는 왜 서둘러 생산을 중단했을까? 특히 중국 업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두 번째, DDR4의 조기 은퇴가 중국의 위협 때문이었다면, 왜 CXMT조차 DDR4 시장을 빠르게 포기했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빠르게 조기 종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왜? 중국 업체 때문에. 근데 중국 업체까지도 왜 조기 종료를 하는가? 이거죠. 자, 게임의 규칙이 변했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자, 첫 번째, 원가의 시대는 지나갔다. 전통 비즈니스에서 기술은 원가였는데, 마켓쉐어 확보와 캐파 증설은 원가 절감에 유리했으나, 이제는 이 마켓쉐어, 이 원가 절감 자체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능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볼륨 성장은 멈추고 원가 절감의 한계가 온 이상 비싸도 팔리는 곳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HBM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설할 이유가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DDR4 조기 생산 중단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캐파와 점유율의 중요성이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CXMT조차 넘버원의 캐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메모리 업체들의 새로운 게임의 규칙에서 승자가 되려면 한정된 캐파 속에서 수율과 고객이 확보된 캐시카우 제품을 빠르게 버리고 수율과 불확실한 하이엔드 커스텀 제품 선점에 주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HBM4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 속에서 공급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지고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기 때문에 이익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메모리 종목의 레이팅 논리는 득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본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레거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뒤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보면서 하반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익명의 고양님, 부장님 항상 잘 듣고 있다고 말씀 주십니다. 저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죠. 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 12단 퀄 통과 소식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기사에 나온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 12단 퀄 통과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 8단은 최종 탈락이 됐고요. 12단의 퀄만 남겨준 상태에서 최종 통과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12단 HBM3는 최근 엔비디아가 진행한 베어다이 기준 테스트에서 핵심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는 최종 패키지 상태에서의 품질 검증, 퀄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래서 베어다이 테스트는 GPU에 탑재되기 전 메모리 자체 성능을 평가한 단계인데 이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상 양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양산 중에 있고 25년 2분기에 12단의 매출 비중이 8단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SK하이닉스는 10월부터 HBM4 12단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HBM4는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GPU인 루빈에 공급될 것으로 현재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스케일업에 대한 캐파를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이고요. 다음 HBM4 캐파를 늘리고 있고 장비 발주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 발주 이것도 상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이 지금 장비 발주가 나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 12단 HBM4 연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노를 차에서 님이 8단도 못하는데 12단을 할 수 있나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기사 내용은 그렇다고 합니다. 12단의 콜 테스트 통과가 사실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사 중에 메모리 사업부의 임원들 다수가 급박하게 엔비디아로 지금 넘어갔다는 기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그 뒷받침하는 그런 추정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PBR 0.9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5천 가려면 전자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까 좀 전에 올려드렸던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자, 이겁니다.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그레시브 데이터 센터 익스펜션 나오죠. 공격적인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대해서
예, 굉장히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 피디님 이거 고정거래 가격 말고요. 블룸버그 통신 올려주세요. 블룸버그 통신. 네. 헤드라인 블룸버그 통신 올려주세요. 피디님. 네,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CEO 맷 가머는 아마존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장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오픈됐고, 그러니까 글로벌 인프라 수요, 그다음에 전력 수요 등등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겠죠. 오늘 오전에 전력 설비 관련주가 급하게 빠졌어요. 근데 종가 보시면 거의 다 회복했고요. 효성중공업 올라서 끝났거든요. 전력 수요 관련된 부분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 원전, 태양광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뭐 AWS와 같은 파트너십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도 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확장에 대해서 전혀 캐파 지연이라든지 캐파 축소가 절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변압기, 예, 태양광, 원전 이쪽도 여전히 좋을 수 있다. 뭐 지금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IT 관련해서 보여드리면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자, 헤지 펀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3주 연속 미국의 테크주를 매입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한 주는 매일 사들이고 이전 12주 동안은 10주 연속 순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 매입 규모는 10년 이래 최대치로 지금 테크주를 헤지펀드들이 다시 샀다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다시 테크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12주 동안은 10주 연속 이제 10주 정도 순매도가 했거든요. 이전에 12주 가운데 10주는 순매도에서 테크를 근데 많이 줄였죠. 근데 헤지펀드가 이번 주 매입 규모가 10년 내에 한 주 매입 규모가 최대치라는 거죠. 시장 심리가 테크주로 다시 급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주에 대한 베팅이 미국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 K님, 네, 블룸버그라니요. 블룸버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철강과 강관업체 하락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US 스틸 공장에서 연설을 하고요. 이번 조치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본 제철이 지금 US 스틸 뭐 인수한다 뭐 말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흉흉한데 아무튼 거기에 찾아가서 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50% 인상이 적용되고 있고 6월 4일부터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역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꽁문을 뺀다라는 조롱의 신조어 타코가 확산되자 이를 반박하고자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띄워주세요. 트럼프가 이제 노조를 찾아간 거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코 때문에 열받은 거죠. 네. 그래서 갔지만,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이제 협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은 요동치지 않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은 보수를 통해서 한국 철강의 미국향 수출은 기존의 쿼터지가 폐지되는 대신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50% 관세가 확정되면 국내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 내 업체 대비 하락하기 때문에 역시 미국향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올해 2월 트럼프가 25% 관세 철강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미국의 열연 유통 가격이 단기간에 50%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내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 철강 관세 부분도 뒤로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철강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자동차나 조선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죠. 후판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이나 이 자동차 쪽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말씀드렸더니 뭐 수제버거인가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많이들 좀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어떤 발랄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섹터입니다. 자, 오늘 뭐 K배터리 지원 정책 발표 등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1일 K배터리 산업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배터리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위기를 맞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인 것인데요.
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도입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충청권이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 미래 수요 대응, 그리고 호남권은 광물, 양극재 거점이라면서 배터리 삼각벨트 구상을 제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 강화를 강조하면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편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언론을 통해서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 정지박을 유럽에 위치한 CATL 배터리 공장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윌 에너테크, 솔루스 첨단 소재, 데보 마그네틱, 율초노와 캠트로스, 나인테크,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역시 양극재 쪽은 올해 연 내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걸 차치하더라도 4월에 관련된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한화투자증권에서 4월에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25년 4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43만 대, 전년비 27%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중 BEV는 105만 대로서 전년비 37% 급증, PHEV는 52만 대, 전년비 22% 급증을 차지했고요. 지역별로는 BEV가 전년비 증가율, 판매 증가율이 중국이 51% 급증했고 유럽이 29% 급증했고요. 미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2%로 감소로가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는 비아디가 32만 대를 1위를 차지했고 길리가 10만 대, 그리고 테슬라가 9만 대의 뒤를 이었습니다. 25년 4월 전 세계 EV형 배터리 탑재량은 85GWh로 전년비 41% 급등을 기록했는데, 지역별로는 중국이 52GWh로 전년비 55% 급증, 미국이 10GWh로 전년비 10% 증가, 그리고 유럽이 16GWh로 전년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3사 LG엔솔, SK이온, 삼성 SDI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LG엔솔은 27%, 그리고 SK온은 8% 증가,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7%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25년 4월 전 세계 양극재 출하량은 18만 7천 톤으로 제품별 탑재량은 LFP가 11만 톤, 그리고 NCM 811이 3만 6천 톤, NCM 523이 2만 2천 톤, NCM 622가 1만 2천 톤, 그리고 NCA가 0.7만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사점은 4월에 미국의 BEV 판매량이 전년비 마이너스 2% 역성장했고요. 1월에서 3월까지 누적 기준 전년비 12% 증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둔화세가 미국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근데 한국이 미국 쪽에 좀 올인돼 있죠.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 판매는 오히려 호조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테슬라, 현기차, 포드, 토요타 등의 판매가 역성장을 주도했고요. 이는 4월부터 전기차 판매 프로모션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5월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고, IRA 수정안도 7월 초 상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전기차 수요 전망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 지역에서 중국 완성차 배터리 업체의 영향력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 4월 기준 중국 배터리 탑재 비중은 유럽에서 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12%, 기타 지역은 60% 수준인데, 3월에서 4월 사이에 비아디의 BEV 판매량도 중국 외 지역에서도 월 평균 29,000대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 호주 등 전 지역에서 걸쳐서 신차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특히 실리온 07과 같은 프리미엄 모델 판매량도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분석 리포트를 썼습니다. 국내 배터리 시장이 주로 의지해온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정책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고, 이외 지역에서는 중국 업체 영향이 또 확대되고 있고,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신차 모멘텀, 테슬라 모델 Y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모멘텀도 부족한 거죠. 이를 반영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종 주가 지수도 지난 2월 고점 대비 약 30% 하락을 했고요.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2차 전지의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 모멘텀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시원 네이버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서 북미 컨텐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앱 내 네이버 웹툰 서비스 탑재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오후장 되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내일 뭐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 측이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넷플릭스와 협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내에서 성과를 거둔 연합 전략을 글로벌 사업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 사실 무근일지 아니면 정말 협력을 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신작 여부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출렁거리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다양한 컨텐츠 지식 기반 IP를 가진 네이버와 협업은 구독자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협업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 오늘 웹툰 관련 주가들이 일부 급등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째입니다. 화장품과 음식료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언더독에서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탑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1분기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에 화장품이 1위를 차지했고요. 수출액은 18억 4천만 달러로 전년비 2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부분에서 라면 카테고리가 트렌드 세트로 부각 중에 있고요. 삼양식품이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국내 전통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틱톡 등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담배 업종에서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KT&G의 해외 권련이 약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아서요. 뭐 담배가 어떻게 좋은지 사실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비재 가운데서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이렇게 투자를 좀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막 피워보기에는 제가 좀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막 피우면서 투자를 하기엔 좀 어렵다 생각해서 이게 담배는 아직은 경험을 하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투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자, 하나증권의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요거죠.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아래쪽 보세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팍 튀어오른 게 있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83% 5월 잠장 수출이 전년비 83% 급증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 5개국입니다. 자, 유럽이 누가 가죠? 실리콘투가 나가죠. 유럽 시장에. 그래서 유럽의 급증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미국도 20% 증가했고요. 홍콩도 15%, 일본도 16% 증가했습니다. 기타 지역도 32%. 근데 유럽이 83% 급증했죠. 실리콘투가 배경에 있는 겁니다. 중국은 26%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추세를 봤을 때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 추세를 보이는데요. 유럽 5개국이 위에서 두 번째인데 과거에 2%대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7%까지 유럽 5개국이 지금 전체 수출 금액의 비중이 2%대에서 7%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중국은 전체 수출 비중이 점점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6에서 7%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이 약 6% 정도 수준에서 지금 17%까지 미국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2%에서 7%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 큽니다. 그리고 중동 시장도 열리죠. 하반기에는 중동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실리콘2의 역사적인 어떤 성장이 역시 중국이 조금 빠지는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발전이 나왔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쪽에서 그대로 미국 시장만큼의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투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오늘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니냐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주가가 많이 또 올라가면 또 두드려 맞을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떨지는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하반기 주요 신작 출시 기대감에 게임주가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DS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냈고요. NC소프트의 아이온2, 넷마블의 7가지 대죄 오리진, 그리고 몬길, 이 스타다이브, 그리고 크랩톤의 서브노티카2,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올해 게임 산업중의 주요 기대작인데요. 게임주는 영화와 같이 아무리 기대작이라도 해봐야 압니다. 망작이 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간 망작이 될 수 있으니까 게임주는 꼭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오픈되면 항상 주가는 빠집니다. 아무리 오픈한 날짜 첫날에 좋다 하더라도 대부분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미리 주가가 올랐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대감도 높았는데 첫날 오픈했을 때 망작이면 더욱이나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신증권에서는 스팀 인디 게임 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팀 퍼블리싱 역량 입증된 국내 게임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 인디 IP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컨테이너성 운임 급등 소식에 해운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이세요. SCFI 추이입니다. 상해 컨테이너선 관련된 추이인데요. 많이 빠졌다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KB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5월 30일 발표된 SCFI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미국 서안 운임 그리고 미국 동안 운임이 전주 대비 각각 전반적으로 상하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30.7% 급증했고요. 미국 서안은 57.9% 그리고 미국 동안은 45.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한시적으로 기존 낮추기로 했는데 결국은 미국 서안, 동안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임 상승은 운임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 있는 추세에 대한 상승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KB증권에서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여전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HMM 등등이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8번째, 트럼프 중국의 트론 추가 규제 행정명령 서명 예정 소식에 드론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갔고요. 새 정부의 AI 산업 성장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 지속 전망에 AI 관련주까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소프트웨어들, AI 소프트웨어 잘 보셔야 되죠. 오늘 한국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쉬었다가 주가들이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대선 꼭 한 표, 의미 있는 한 표 꼭 던지시고 모레 뵙겠습니다. I see you.